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시장 경제와 가격 네 번째 시간이죠. 우리는 지난 3시간 동안 시장 경제의 의미와 종류, 시장 가격의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란 어떤 곳이다라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수요란 무엇인가, 공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공급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배웠고, 이에 따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리면 그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만들어지고요. 균형 가격에 따라서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균형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는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는 것, 그 다음에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가격이 형성되면 초과 수요가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걸 학습할 거냐면요. 바로 수요와 공급이 변동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변화하는 걸 배웠고요. 오늘 배워야 하는 것은 가격에 의한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움직이는 거고 공급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우선 수요 변동이란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하여 수요 자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은 수요량, 공급량이 변화하는 것은 그 그려진 그래프 내에서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수요량과 공급량이 그래프 내에서 점으로 이동하게 됐잖아요. 하지만 오늘 배워야 되는 수요의 변동은요, 가격 이외의 요소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현상을 학습하게 될 예정입니다. 우선 수요 변동 요인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의 변화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였을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매우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가 옷을 한 벌 살 걸 두 벌 살 수 있게 되고요.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우리는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당연히 예상하고요. 또 소득이 감소하였을 때 수요도 감소하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비자 기호의 변화입니다. 소비자 기호의 변화란 상품의 선호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캠페인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상품을 더 많이 소비합시다. 혹은 요즘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나트륨에 대한 소비가 많으니까 소금의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라는 광고를 하고 있는 걸 봤었거든요. 그러면 소금에 대해서 봤을 때 그 캠페인을 통해서 사람들은 소금을 조금만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소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좀 오래전에 배웠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최근에 ESG라는 게 핫하다고 했었잖아요. ESG가 사람들에게 되게 핫한데 최근에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UN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UN에 지속 가능 환경, 지속 가능 개발과 관련된 포럼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걸 다녀오고 나서 사람들이 에스파라는 그룹은 환경에 관심이 많은 그룹이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관심, 기호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에스파라는 그룹의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관련 상품의 가격 변화인데요. 관련 상품은 우리는 크게 보완제와 대체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체제란 서로 이제 용도가 비슷해서 한 상품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쟁 관계의 재화라고 하고요.
보완제는 함께 소비할 때 만족도가 커지는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과거에는 소주와 맥주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주를 마시니까 맥주를 적게 마시게 되고, 혹은 맥주를 마시니까 소주를 적게 마시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 최근에는 이제 소맥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이게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가 아니냐, 소주와 맥주가 소주만 마셨을 때 혹은 맥주만 마셨을 때보다 소주와 맥주를 함께 마셨을 때 만족도가 커지는 보완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대체제와 보완제의 관계가 조금 애매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대다수 말하는 대체제라는 거는 그런 이제 소주와 맥주만의 관계가 아니라 관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볼 때 커피와 차라는 것도 사실은 대체제가 될 수 있고요. 뭐 사이다와 콜라 같은 것도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제라는 거는 이제 제가 학생 때 배울 때는 커피와 설탕으로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물론 아니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함께 사용했을 때 만족도가 커지는 보완관계의 재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제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대체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대체제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 대체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제가 보고 있는 이 상품의 수요는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요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대체제의 가격과 제가 보고 있는 이 상품의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보완제를 보았을 때는 보완제의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 상품의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커피의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커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설탕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 상품의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의 변화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우리는 수요가 증가하겠죠. 아무래도 시장 전체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양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구의 변화에 따라 수요도 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 상품의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전쟁과 같은 시기가 될 때, 특히 전쟁이 곧 발생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될 때 사람들은 물건들을 미리 많이 사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사재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필수품에 대한 생산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걸 예상해서 사람들이 미리 사재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비슷하게 담배 가격이 올라갔을 때가 있었죠. 전전 정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담배 가격이 올라갈 때 이제 담배 가격이 제가 담배를 안 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2,000원대에서 5,000원대가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시점을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 오르기 전에 사람들이 담배를 미리 많이 사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거는 미래 상품 가격에 대한 변화를 예상해서 사람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모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입니다. 공급도 지금까지 우리는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공급량의 변화만 확인했었는데요. 이제는 공급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 변동이란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하여 공급 자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때는 상품
가격 이외의 요소가 움직였기 때문에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급 변동의 요인은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가 있는데요.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화하면, 특히 생산 요소의 가격이 증가하면 공급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장을 가동하기가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급이 감소하게 되어 있겠죠. 또 생산 기술의 변화가 있습니다. 생산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공급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공급자 수의 변화도 있습니다. 공급자 수가 증가하면 공급 자체가 증가하게 되고요. 공급자 수가 감소하면 공급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급 역시도 미래 가격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공급을 적절하게 조정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미래의 가격이 하락할 걸 예상한다면 공급을 미리 증가시켜 놓겠죠. 현재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으니까요.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면 공급을 줄여 버리겠죠. 왜냐하면 미래에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에 따라서 공급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가격의 변동 이외의 요소로 인해서 공급 곡선 내에서 혹은 수요 곡선 내에서 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